큐브로이드 블록은 블록을 연결할 때 이렇게 그냥 하면은 블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결 블록이 필요해요. 연결 블록을 모양 블록과 모양 블록 사이에 꽂아서 이렇게 블록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위아래뿐만 아니라 양옆으로도 블록의 모양을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모양 블록은 네모난 모양도 있지만 이렇게 세모난 모양도 있고, 그리고 연결 블록 모양은 작은 모양도 있지만 다양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블록과 블록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블록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요 십자 블록 같은 경우에는 DC 모터 블록에 붙여서 풍차를 표현한다든지 돌아가는 펜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단면만 연결 블록인 이런 블록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연결 블록의 역할은 해주는데요. 이렇게 연결 블록의 연결도 해주고, 또는 내가 만든 그 모형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이음새 이어줘서 튼튼하게 조립 모형을 만들고 싶을 때도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동그란 모양의 블록이 있는데요. 요거는 바퀴 블록이라고도 하고 동그라미 블록이라고도 합니다. 이 동그라미 블록은 바퀴에 이렇게 DC 모터 블록에 연결을 해서 바퀴 모양으로, 바퀴 기능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이거를 눈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바퀴 역할을 하는 바퀴 블록이지만 눈을 표현을 하실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큐브로이드 블록 상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7가지 코딩 블록들이 있어요. 먼저 DC 모터 블록은 이 머리가 회전을 해요. 36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힘을 이용을 해서 무언가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한 개만 사용할 때는 명령 코드가 아래와 같습니다. 명령 코드는 위, 아래 화살표 또는 네모 모양의 정지 명령 코드가 있는데요. 위, 아래 화살표의 명령 코드를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이 머리가 시계 반대 방향이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DC 모터 블록 2개를 사용하신다면 명령 코드가 좀 더 늘어나는데요. 이거는 쉽게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양옆에 바퀴 블록을 한번 붙여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가는 화살표를 하면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는 화살표는 뒤로, 그리고 왼쪽으로 꼬부라진 화살표는 좌회전, 오른쪽으로 꼬부라진 화살표는 우회전,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네모는 똑같이 정지 명령 코드예요. 그 다음에는 LED 블록이 있어요. LED 블록은 여기 화면에 64개의 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점에 불빛이 꺼져 있는데 이 점에 불빛이 들어오고 꺼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림이나 글씨, 숫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블록은 사운드 블록이에요. 이 사운드 블록은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부저음을 이용한 게이름을 표현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게이름으로 여기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 블록은 마스터 블록인데요. 마스터 블록은 여기 동그라미 이 부분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총 7가지의 다양한 각자 다른 색깔의 빛을 여기서 비출 수 있고요. 명령 코드는 7가지 색깔과 그리고 꺼져 있는 그런 명령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블록은 조건 블록이에요. 요거는 근접 센서 블록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라이트 터치 센서 블록인데요. 먼저 근접 센서 블록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눈처럼 보이시는 이곳에 근접 센서가 있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이트 터치 센서 블록은 여기 동그라미 위에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에 빛 센서가 있어서 빛의 양을 감지해요.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것을 감지할 수 있고요. 또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이 버튼을 빛 센서가 있는 이 동그라미를 버튼처럼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안 눌렀을 때 이렇게 또 조건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큐브로이드 코딩 큐브로이드 2앱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블록에 붙어 있는 숫자와 이 태블릿의 숫자를 같은 숫자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블록에 스티커가 1번이 붙어 있다면 이 상단에 사람이 있는 아이콘을 누르셔서 여기서 스티커와 같은 숫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이 태블릿은 1번 블록이랑만 연결이 가능해요. 3번 블록이랑 연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만약에 연결을 하고 싶으면 좀 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요거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 한번 설정된 블록은 계속 이 태블릿의 전원을 껐다 켜셔도 그래도 1번 블록과만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보라색 버튼 있죠? 여기 눌러주세요. 이 화면이 바로 1단계에서 사용하는 스테이지 화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연결고리 모양 누르셔서 DC 모터 블록의 전원을 켜주세요. DC 모터 블록의 전원은 0에서 1로 이쪽으로 버튼을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면 여기 불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DC 모터 블록 사용하는 이 명령 코드 쪽에 DC 모터가 파란색 테두리로 불빛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 더 연결을 해볼까요? 블록의 전원을 켜시고 불빛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고 확인. 두 개 다 파란색 테두리로 나와 있죠.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는 대로 바로바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움직이는 건 시계 반대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2개의 DC 모터 블록을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을 해줘서 자동차를 만들고 작동을 시켜볼게요. 연결시켜 주시고 DC 모터 블록 양옆에 바퀴 블록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보조 바퀴 블록을 연결해 주세요.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직진 코드 누르면 직진 코드를 눌렀는데 뒤로 가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를 뒤집어서 작동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앞은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조립했을 때 아이들이 내가 만든 자동차는 이게 앞인데 뒤로 가요 라고 하는 경우, 여기 보시면은 회색 버튼 있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양방향 화살표가 있는 이 회색 버튼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앞과 뒤의 방향이 전환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뒤로 가던 게 전진 명령 코드를 눌렀을 때 앞으로 잘 가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누르는 대로 작동하는 게 컨트롤 스테이지예요. LED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LED 명령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연결고리 모양을 눌러서 연결 메뉴에서 전원 버튼을 켜주시고 LED 블록이 연결된 걸 확인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 다양한 LED 명령 코드들이 있죠. 누르시면 바로바로 LED 화면에 그림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구부러진 화살표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또 다양한 도형이나 기호나 아니면 숫자를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알파벳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움직이는 그림도 LED 블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스테이지에서는 DC 모터 블록 2개와 그리고 LED 블록, 마스터 블록, 사운드 블록을 작동할 수 있고요. 현재 1단계 교재에서는 요 3개의 블록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기획을 했습니다. 잠깐 알려만 드리면 여기에 검정색 블록, 마스터 블록을 작동시킬 수 있는 명령 코드들이 있고요. 한번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연결고리 아이콘을 누르시고 마스터 블록의 전원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블록은 수업하실 때도 그렇지만 전원을 꺼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블루투스로 블록을 연결하다 보니까 많은 블록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정작 사용해야 할 블록의 연결이 더뎌지거나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안 하시는 블록의 전원은 꺼주세요. 자, 연결이 된 걸 확인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이렇게 마스터 블록의 명령 코드를 눌러서 다양한 7가지 색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를 보시면 사운드 블록의 명령 코드가 있습니다. 사운드 블록 역시 연결 메뉴 들어가셔서 사운드 블록의 전원을 켜주세요. 연결이 된 걸 확인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고 한번 눌러볼게요. 이 구부러진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에 아이들 귀에 익숙한 그런 동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도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 이름 명령 코드 보시면 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 이름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색깔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연주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5가지 블록을 모두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왼쪽에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이제 한 단계 난이도가 높은 코딩 스테이지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 5가지 블록도 사용하지만 여기다가 이 조건 블록,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조건 블록도 함께 사용하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자동차를 한번, 아까는 여기 컨트롤 스테이지에서 누르는 대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체험을 했다면, 여기 코딩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직접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코딩해보고 실행해보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DC 모터 블록 2개를 먼저 여기도 똑같이 연결고리 아이콘 누르셔서 전원 버튼을 켜주시고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DC 모터 블록 2개를 사용하니까 빨간색 1번은 DC 모터 블록 1개만 사용하는 메뉴예요. 두 번째 빨간색 2번은 옆에 곱하기 2가 있죠. 이거는 DC 모터 블록의 개수가 2개라는 뜻이어서 저희는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2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밑에 보시면은 DC 모터 블록 2개를 사용할 명령 코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빈칸이 보이시죠? 여기 안에다가 명령 코드들을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순서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명령이 실행되고요. 한번 하나를 올려놔 볼게요. 직진 명령 코드를 꼭 눌러서 끌어다가 첫 번째 빈칸에 놔줍니다. 그리고 이 노란 색깔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멈추게 하려면 다시 실행 버튼을 꺼주시고요. 여기도 아까 컨트롤 스테이지처럼 이 직진과 후진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회색 단추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좀 전에 직진을 하던 자동차가 요거를 눌렀을 때 방향이 전환됐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또 작은 그 단추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재생 횟수를 1부터 5까지 그리고 무한반복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하시면 좋냐면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 앞에 빨간 블록이 있는 곳까지 한 번에 가도록,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한 번에 빨간 블록이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모자라니까 직진 명령 코드를 하나 더 넣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2단계 교재에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지만 보시면 명령 코드 바로 옆에 숫자 1이 있어요. 이것도 재생 그 횟수와 마찬가지로 1에서 5까지 횟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령 코드 모양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횟수가 바뀌죠.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횟수를 1로 바꾸고, 네. 근데 여기서 이거를 3으로 바꿨을 때 좀 더 많이 앞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가실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LED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고리 모양 누르시고 전원 버튼을 켜주세요. 그리고 연결되면 확인. LED 블록은 빨간색 3번, 빨간색 4번, 그리고 빨간색 5번에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빨간색 3번은 아까 컨트롤에서 보신 똑같이 생긴 명령 코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역시 구부러진 화살표 누르시면 또 다양한 모양의 명령 코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실행 버튼 누르시면 제가 코딩한 순서대로 이렇게 불빛이 이동하면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홈 버튼 누르셔서 빨간색 4번 이거 같은 경우는 알파벳만 저희가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등에서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이렇게 알파벳으로 아이들이 단어 맞추기 놀이나 단어 공부 또는 원숭이를 만들고 몽키를 써본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도 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순차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파벳 스펠링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가 완성되는 걸 보면서 코딩도 역시 명령 코드를 놓은 순서대로 이렇게 작동한다는 순차문을 자연스럽게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LED 블록을 아주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빨간색 5번을 누르시면 여기는 LED 화면에 그 도트를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A 글자를 지우고 아무것도 안 쓴 거를 이 편지 봉투로 LED 블록에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그리고 편지 봉투 버튼을 눌러서 LED 블록에게 전송을 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여기 다운로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이 되고요. 이거를 지우고 싶을 땐 쓰레기통 모양을 이렇게 누르시면 화면이 또 없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LED 블록을 사용하는 아이콘에서는 제가 좀 전에 직접 그린 명령 코드를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명령 코드들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좀 전에 저장한 제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그림을 삭제하고 싶다 싶으시면 빨간색 5번 다시 가셔서 여기 X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LED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스터 블록 보여드릴게요. 마스터 블록 모양을 찾아볼까요? 빨간색 7번 누르시고 여기서도 블록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 상단의 가운데 연결고리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고 전원 버튼을 더 켜주세요. 전원이 들어오면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컨트롤에서는 그 색깔을 누르면 즉시 바로바로 색깔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색깔 명령 코드를 이렇게 순서대로 코딩을 해야지 색깔이 내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내가 코딩한 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사운드 블록은 빨간색 6번 눌러주세요. 여기서도
회색 테두리로 연결이 안 됐다고 나오니까 연결고리 아이콘을 눌러서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확인. 여기 개 이름을 이렇게 끌어다 놓아서 사운드 블록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전에 만들었던 자동차 위에 주황색 근접 센서 블록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근접 센서 블록을 연결하실 때는 꼭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닥을 향하게 하거나 아니면 양옆에 이렇게 뭔가 벽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접 센서가 계속 앞에 뭐가 있다고 감지를 해요. 그래서 항상 근접 센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건 이렇게 양옆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DC 모터 블록 2개랑 근접 센서 블록 하나를 사용하니까 그 조합을 한번 찾아서 눌러줄게요. 주황색 8번. 여기 보시면 근접 센서 또 연결 안 됐다고 이렇게 표시해주죠. 그러면 연결고리 아이콘 눌러서 연결이 됐으면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앞에 2개는 사용하는 조건 블록의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조건 블록의 명령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조건 블록의 명령 코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와이파이가 누워있는 모양이 있는데 이게 근접 센서가 앞을 감지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라는 상황 조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앞을 감지하고 있는데 앞에 무언가 벽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는 앞에 무엇이 있을 때라는 조건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표현을 해볼 건데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앞에 사람이나 동물 또는 벽 자동차가 나타났을 때는 멈추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볼게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조건 블록을 사용하실 때는 이 빨간색, 주황색 모두 근접 센서나 라이트 터치 센서 블록을 사용하실 때는 재생 횟수는 항상 무한 반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가다가 앞에 장애물을 감지하면 멈추죠. 장애물은 요 손바닥 정도 좀 넓어야 돼요. 만약 이렇게 얇으면 감지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넓게 주의해야 하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빈칸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만 코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도 가득 채우고 다른 조건 상황에도 이렇게 다양한 블록들을 채워 넣을 건데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나타나도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명령 코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을 판단해서 여기로 갈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무리 장애물이 나타났다 해도 얘는 요거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컴퓨터는 인간이 내린 명령을 다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멈춰서 뒤로 가고 이러지 않는다고, 이 명령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라이트 터치 센서 블록과 마스터 블록을 활용해서 또 다른 조건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양광 가로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조립이어서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블록을 위로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라이트 터치 센서 블록을 가장 위에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라이트 터치 센서의 빛 센서가 빛을 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빛을 향하도록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삼각 블록을 사용해서 바닥을 비추고 있는 가로등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연결고리 모양 누르시고 블록의 전원을 0에서 1로 옮겨주세요. 연결이 된 걸 확인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빨간색 블록과 검정색 블록의 조합을 찾아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초록 색깔 6번 아이콘을 누르시고, 근접 센서랑 똑같이 얘도 요 조건 블록이 들어가는 부분은 색이 다르죠? 저희는 지금 태양광 가로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빛을 이용한 조건 블록을 넣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는 밝을 때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 모양은 어두울 때. 요거는 터치 센서 누를 때, 안 누를 때 라는 조건 블록인데, 요거를 같이 이렇게 교차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항상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아니면 누를 때, 안 누를 때, 이렇게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등이 밝을 때, 주변이 밝을 때는 가로등이 태양광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가로등은 불이 꺼져 있다가, 밤이 되면은 저장한 태양광을 가지고 불빛을 비추도록 코딩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 버튼. 라이트 터치 센서 블록, 조건 블록은 항상 이렇게 무한 반복, 무한 재생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밝으니까 불이 꺼져 있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가로등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손바닥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을 해주세요. 손을 떼면 밝을 때 불이 꺼지도록 코딩한 그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죠. 빛 센서가 아닌 터치 센서를 활용해서 작동을 해볼게요. 누르지 않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도록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누르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메인 화면에 가시면 저희 블록은 최대 4개까지만 수업 때 최대 4개까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블록을 7개를 다 연결하실 필요가 없어요. 총 수업 때 사용하시는 블록 최대 4개까지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을 켜도 이 부분이 불빛이 안 들어오고 검정색 부분이라면 충전을 해주세요. 충전은 완전히 방전됐을 때 완전히 충전되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선을 여기 꽂으시고 충전을 해주세요. 처음 꽂으셨을 땐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파란불 들어왔을 때 충전선 뽑아주시면 돼요. 간혹 빨간불이 아니라 보라색 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보라색 불은 정말 완전히 방전된 경우에 보라색 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장시간 충전을 해두시면은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DC 모터를 저희가 수업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DC 모터 같은 경우 완충을 해주시면은 기본 4시간까지는 계속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업 때 4시간 연속으로 DC 모터를 작동시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충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을 잡고 모든 블록을 충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업을 하시다가 간혹 블록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거는 블록에 붙은 스티커 번호와 그리고 태블릿에 설정한 번호가 같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블록에 넘버링한 숫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넘버링한 숫자는 저희 매니저 앱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3개 다 동의해 주시고 블록의 전원을 켜주세요. 그래서 스티커는 1번으로 붙어 있는데 여기가 1이 아닌 다른 숫자로 되어 있다면 그 숫자를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은 수업이 끝나면 앱을 완전히 날려주시거나 아니면 태블릿을 종료를 해주세요. 그 이유는 저희가 블루투스로 블록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태블릿에 그 블루투스 연결된 그런 메모리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요. 쌓이다 보면은 연결이 점점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PC를 최적화 시켜주는 것처럼 이 태블릿도 그렇게 수업 때 사용을 하셨다면 한번 최적화 시키신다는 그런 뜻으로 앱을 완전히 꺼주시던지 아니면 태블릿의 전원을 꺼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용하시는 선생님께서 블록을 연결했을 때 굉장히 빨리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